3. 잠재의식은 만능의 기계. 잠재의식은 만능의 기계와 같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기계에는 반드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의 현재의식입니다. 당신 스스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능의 잠재의식을 마음껏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에 바람직한 느낌과 암시가 들어가도록 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하는 느낌만을 당신이 선택해서 잠재의식에 넘겨주면 됩니다. 몸이 아무리 허약하고 머리가 나쁘고 의지가 약해도 그 정도의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피의 이론은 만인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항상 밝고 희망적이며 기대에 찬 말을 들려주세요. 만능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미래를 밝고 희망적인 미래, 당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로 스스로 알아서 향해 갑니다. 만능의 잠재의식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특별한 힘이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강하고 B씨는 악성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A씨는 큰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고 자신이 사는 집을 만족해했습니다. 반면에 B씨는 작고 오래된 목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언젠가는 꼭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A씨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B씨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4. 배는 선장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우주에 두루 퍼져 있을 만큼 크고 넓지만 크다고 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40만 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이라도 선장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배입니다. 선장이 이렇게 큰 배가 내가 키를 잡는다고 움직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움직입니다. 사실 산처럼 커다란 배가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은 움직여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 있겠지요. 그때 자기가 움직이는 키가 어떤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가는 일일이 알지 못해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한 여대생이 시가지를 걷다가 우연히 명품 매장에 진열된 비싸고 멋진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휴가 삼아 고향에 가서 며칠 쉬고 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갖고는 싶지만 내게는 저 가방을 살 만한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체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머피 박사의 이론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머피의 이론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가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자.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날 밤 8시 그녀의 약혼자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은 그날 아침에 그녀가 매장에서 본 자기 것이 되리라고 믿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작은 키만 돌렸는데도 거대한 배가 정말로 움직여준 것입니다.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 잠재의식이 당신을 재창조하고 있다. 저희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젤리를 먹지 못해요.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목에 넘어가지 않아요. 모두가 맛있게 먹고 있어도요. 최근에야 할머니한테 그 이유를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무척 젤리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젤리를 많이 먹고는 설사를 했는데 좀처럼 멋지 않았대요. 그 후부터는 저는 젤리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군요. 참 이상하죠? 그런 일을 전혀 기억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깨끗이 잊어버렸어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고등어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던 일 때문에 고등어만 보면 속이 금세 울렁거리는 방어 본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몸을 지배하는 잠재의식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한 번 받아들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게 명령할 때, 즉 뭔가를 단정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나의 몸을 새벽 3시까지 잘 수 없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새벽 3시까지 잠을 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자신을 가난하게 놔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밤낮으로 쉴 틈 없이 활동하는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의식이 맡은 임무입니다. 6. 보물은 먼저 마음속에서 찾아라.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귀한 보물입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입니까?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보세요. 마음속으로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어느새 당신은 실제로 잠재의식의 신비한 힘에 의해 그 반지를 얻게 됩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마음에 드는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인인 경우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75살의 한 미망인이 머피의 이론으로 결혼한 예가 있습니다. 노 부인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다정하고 사려 깊은 그분과 나는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온 마음을 담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중 왠지 가슴속에 불이 지펴진 듯 따스한 느낌이 들더니 내 소망대로 나는 결혼할 것이다 라고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보름 뒤 노 부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노신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노신사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으며 신앙심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노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신사에게 청혼을 받은 것이지요. 그녀는 실물로 된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선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런 다음 원하는 것과 실제로 얻게 된 상태를 마음속으로 똑똑히 보고 그것을 꽉 움켜쥐세요. 드디어 내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말이지요. 당신의 소망은 반드시 잠재의식에 이끌려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